경남도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도내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알려주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부실한 정보로 불편해하는 도민들을 위해 앱을 만든 것입니다.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디지털 지식을 활용해 확진자 동선 앱을 개발한 사회복무요원 차용환 김준현 씨를 사건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반인들이 코로나19 관련 앱을 제작해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이 함께 사는 세상에서 만나볼 주인공들도 경남도민들을 위해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를 담은 앱을 개발한 분들이죠. 사회복무요원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대학생들이 뭐 코로나 알림이, 코로나 맵 이런 것들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확진자들의 동선이나 각종 정보를 알 수 있게끔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었다라는 얘기 전해드렸었고, 또 마스크 대란 겪으면서 그 이두희라는 유명한 프로그래머가 있죠. 또 마스크 알림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서 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사례는 경상남도에서 지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차용환, 김준현 이 두 명의 대학생인데요. 도정혁신추진단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확진자 동선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앱을 만든 겁니다. 코로나19 경남 앱이라고 이제 자체 이름을 붙였는데, 네. 그러니까 뭐 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참 대단하죠. 이거는 이제 경남도민들만을 위한 거죠. 자, 경남도청 사회복무요원인 차용환, 김준현 씨가 주축이 돼서 오로지 경남도민들만을 위한 코로나19 앱을 만드는 건데요. 앱을 제작하게 된 계기, 또 제작 과정에서 특히 신경 썼던 점 직접 들어봤습니다.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 직원분들께서 내주셨고요. 코로나 앱을 만드는데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보를 담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이제 사무실 직원분들께서 제안을 해주셨고요. 저희들은 이제 저희가 그동안 프로그래밍 공부를 했으니까 그걸 토대로 이제 앱을 만들게 된 거죠. 그 부분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또 약간 또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혹시 입력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는 정보만을 토대로 이제 앱을 만들어서 그런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코로나 알림이 뭐 이미 나와 있는 그렇죠. 앱이 많이 있지만 이게 전국 상황이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경남도민을 위한 확진자 동선 정보를 알려주는 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계기로 앱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이 사회복무요원들 앱 개발할 수 있는 실력자들이었나 봐요. 저는 그냥 원래 앱 개발자들이었던 건 줄 그런 거 알았는데 아닌가요? 아니더라고요. 처음이랍니다, 이번에. 아. 지금 말씀하셨던 차용환, 김준현 씨 둘 다 사회복무요원인데, 일단 차용환 씨 같은 경우엔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고 본인이 좀 잘할 수 있는 거 뭘 해보는 게 좋을까 하다가 이제 앱 개발에 대한 제안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 이 당시가 이제 경남에서 좀 확진자가 급증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단 경남 도민들에게 좀 정확한 정보 제대로 쉽게 제공하기 위해서 일단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네. 사회복무요원 김준현 씨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고 있는 곳이 도정혁신추진단입니다. 여기는 이제 경남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더 좋게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부처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주셔서 앱 개발에 도전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도전만 한 게 아니라 결과물까지 이렇게 냈네요. 그런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알림이라는 앱하고 네네. 지금 이게 코로나19 경남 앱이잖아요. 이 두 개 차별점이 뭐가 있어요? 코로나가 등장한 이후에 저도 이 앱들을 매일 보는데 이제는 업데이트가 늦어요. 예. 그리고 데이터가 늦게 떠요. 엄청난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양이 근데 많으니까. 이분들은 2주 기간으로 딱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 2주 이전 건 필요 없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가 14일 이전, 14일 이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딱 아주 머리를 잘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데이터가 빨리 로딩이 되고 로딩 타임이 빠르고 그리고 실시간 업데이트가 확실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경남 지역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꼼꼼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해보고 네. 정말 이게 노력하고 손이 간 흔적이 매우 많이 보인다.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 개발자도 아니고 그런 경험도 없고 또 기존에 나와 있던 이 코로나19 관련 앱의 취약점까지 보완을 해서 이렇게 앱을 개발했는데 뭐 이 준비하는 동안 고생도 좀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는 고생 많이 했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알림이 앱 개발자라든지
또 관련 서적, 뭐 IT 업체의 어떤 자문 뭐 이런 거를 전부 참고하고 또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공부를 아주 스스로 열심히 한 만들었다고 거죠. 그래요. 예. 이들이 아마 이 개발을 시작한 거는 지지난주 목요일부터라고 그러니까 열흘 남짓 만에 이런 성과를 대단합니다. 낼 수 있었어요. 뭐 이들은 아마 보니까 경남도청에서는 굉장히 우수 인재 그 사회복무요원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수인재 맞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앱을 완성을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또 바뀌게 될 확진자 수, 동선들 업데이트해야 되죠. 또 수정 작업도 수차례 거치고 해야 될 텐데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지 직접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동선이 발표됐던 게 또 바뀌고 아니면 발표가 아예 동선이 없었던 게 새로 나오고 이런 걸 계속 찾아야 되는 게 번거롭긴 한데 막 크게 어렵진 않아요. 만들 때 옆에서 지켜보신 공무원분들이 만드느라 고생했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고 주변인들은 뭐 확진자들의 동선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네, 경남 도민들 정말 반갑게 이 앱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마워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반장에서는 이렇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과 함께합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프로그램에 추천이나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함께 사는 세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